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YTN의 그 김기봉 그 경제부장님, 요즘은 이제 부동산 팀장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서울에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는 데 비해서 왜 이 청약 강남의 청약 열기는 강남뿐만 아니죠. 강용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지역들의 청약 열기는 왜 뜨거운가 이런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질문이 좀 날카롭게 다가왔고요. 또 이 강의를 가보니까 우리가 시장 법칙에 맞지가 않죠. 말하자면 분양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왜 강남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죠? 예, 이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 여러분들은 이미 이 얘기, 양극화라는 얘기, 또 명품 효과라는 얘기, 또 강남의 그 불패시나 이 강남이 자리 잡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그 지역과 또 입지의 특성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그 김기봉 부장님만 해도 굉장한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부장을 하시고, 제가 봐도 깊이가 남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아마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할 거다. 그런 걸 대표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취재가 돼서 아마 주말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걸 계기가 되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강남 불패 신화는 진실인가 하는 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강남 불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이 오를 때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내리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내린다. 내릴 때도 많이 내리는 건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오늘은 그 얘기보다도 강남이 이렇게 분양가도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거, 이거 한마디로는 명품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를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배불렌, 배부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불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 중에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8가지, 마침 제가 쓴 책에 지금 이제 근거를 밝히는 것이죠. 2021년에 좀 나왔습니다만 4집, 8집 이 책의 페이지가 301페이지에 저도 찾아보니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진짜 이유 8가지 이렇게 소제목까지 달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치기, 자꾸 얼치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희소같이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상징성도 맞죠. 이렇게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게 오늘 고종환의 저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8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걸 밝힌 것은 저의 연구 결과가 처음인 거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제가 베낀 게 아니라 저도 미국의 그 교재를 보면서 왜 이럴까 연구를 했으니까 한번 오늘 경청할 만하죠. 우선 현황을 말할게요. 현황, 예측, 대응 전략. 늘 저희 순서가 이 3단계인 거 아시죠? 네, 우선 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포제스 한강이 꽤 주목받고 화두예요. 강남이 아니고 광장동이죠. 저도 광장동에 살은 적이 있는데, 이 옆에 광장동 극동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방송 받고 돈을 벌었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벌써 단어가 나왔잖아요. 광장동, 극동. 그 다음에 워커힐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도 포제스 한강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것도 오늘 주제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왜 갑자기 극동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고가 아파트인데 얼마나 비쌀까요? 총 128가구인데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무려
1억 1,500만 원이에요. 강남 외에서는 가장 비싸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강남하고 용산은 적용이 되는데 이건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1억 1,500이 분양가가 된 거는 처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짜리가 펜트가 이게 이제 150억 정도 돼요. 244제곱미터가. 이거는 이제 평당 150억, 60억이니까 이거는 1억 1,500이 아니라 평당 1억 5천이란 얘기죠. 이제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비싼가도 좀 감이 잡히죠. 이런 것들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 공부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꼬마 빌딩보다도 더 비싸요. 근데 워커힐 그 아파트가 보니까 전용 162제곱미터가 28억 30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예, 이 한강이 잘 보인다면 워커힐 아파트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는 지금부터 시세 차익의 여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만 갈게요. 예, 얘기가 너무 저는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무료지만 많이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머무르고 있어요. 이 오늘 저의 이 방송 하나에 너무 많은 얘기가 지금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150억이어도 팔린 거 아시죠? 이거 완판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계약이 좀 20, 30가구 남아있다고 그러지만 계약률이 75%라는데 이건 문주현 회장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뭐 소통을 하고 그런데 이분의 굉장히 독창성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그러니까 성공 사례예요. 요즘처럼 분양이 잘 안 된다, 미분양이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 그러는데 한강변에 이렇게 초급과 소럭셔리 하이엔드 주택이 성공한 것은 저한테도 큰 자극이 되고 또 앞으로의 부동산 우리 산업의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그렇느냐? 그게 아니라 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압구정 3구역 구현대 6, 7차 전용 245제곱미터, 245제곱미터가 우리로 보통 하게 되면 약 100평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감도. 제곱미터로 하면 저도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평형을 늘 말하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죠. 10층이 115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건물 기준으로 이것도 1억 1,500이잖아요. 그렇죠? 115억이 됐다. 땅값으로 보면 훨씬 더 대지 지분으로 계산법은 많이 설명드렸죠. 그렇죠? 제가 늘 대지 지분이 이 건물의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지 지분이 124제곱미터래요. 124제곱미터니까 3.3이니까 3, 42. 그러니까 이제 약 40평 뭐 이렇게 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훨씬 더 대지 지분 가격은 높은 걸 알 수 있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삼성동의 아이파크 이 아이파크 알잖아요. 이게 전용 175제곱미터가 최근에 이게 90억 원에 거래가 되어서 이전보다 소위 말하면 약 28억 원이 올랐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또 부천 중에 하나인 도곡동 타펠,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 222제곱미터도 71억에 거래가 되어서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이 신고가를 썼다. 제가 많이 추천했던 아시아 선수촌 전용 178제곱미터도 48억 5천에 거래됐다. 그냥 언급만 할 거예요. 한남동 성수동에서 잇따라 이렇게 초급가 아파트가 나인원 한남이죠. 이것도 206제곱미터가 99억 5천, 약 100억에 팔린 것입니다. 이제 요점이 뭐냐? 첫째는 이렇게 하이엔드 부자 동네의 최고급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어디더라고요? 강남, 용산, 여기 뭐예요? 또 하나는 성수동. 성수동은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이제 전용 165제곱미터가 60억에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졌죠. 네, 이게 현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은행에서 재미있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차이가 이게
소위 서울 같은 경우는 상위 20%의 평균 매매 가격이 24억 6천인데 하위 맨 밑에 있는 것들은 4억 약 5억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이가 약 5배가 나요. 그러니까 서울도 상위 20%의 가격과 하위 이게 5배가 난다. 그전보다 벌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지역별 양극화다. 또 아파트별 입지별 양극화다. 아파트 상품별 양극화다. 또 유형별 양극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런 건 또 유형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별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도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그리고 평형에 따라서 또 건물의 연령에 따라서 신축이냐, 구축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이런 분이 궁금하면 정말 책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주 쉽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TV만 보신 분들도 다 알아요. 이것만 알아도 실수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 강용성, 강남뿐만 아니라 제가 신조어를 강용성은 제가 만든 말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8가지나 된다. 그걸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주거 편익 창출 효과예요. 좀 처음 들어보나요? 베니핏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말이 잘 나와요. 잘 안 써요. 편익, 막 살기 좋다 어쨌다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주거 편익이 창출이 크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 편리성, 주거 만족도란 말과 같아요. 설명 안 할게요. 여기에 교육과 교통과 교육은 문화가 포함이 되고 여기에 이제 상업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이런 거는 4가지의 주거 입지가 갖는 4가지 이런 거는 꼭 기억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병원이 중요해진다. 이러면 이제 5개가 되겠죠. 땅값이 비싸요. 너무 당연하죠. 아까 압구정 같은 경우는 평당 땅값이 이제 예전에 제가 책 쓸 때만 해도 2억이었는데 이번에 대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거의 3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평당 압구정이 제일 비싼데 건물은 감가상각, 건물가 땅값이 벌써 3억원 시대가 왔다. 이것도 저 아니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대개 일반인들은 막 건물로 나누잖아요. 얼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이제 제로가 된 겁니다. 40년은. 땅값이 비싸다. 너무 당연하죠. 원가가.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지금 건축비가 재건축은 1200만 원 봐요. 근데 일반으로 짓는 거는 약 800~900만 원 정도다. 이건 또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건축비 평당 300만 원 차이는 300만 원에 30평이면 1억이에요. 1억. 그게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죠. 근데 집값 차이는 굉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토지, 땅값에서. 그래서 입지 가치와 땅값은 서로 연결된 개념.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 너무 당연하죠? 구조적 만설 공급 부족이다. 주거 사다리의 정점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주거 이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만 머무르지 않아. 차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고가 내구재인 차도 차 하나 타면 아파트 계속 타나요? 아니죠. 그랜저 타고 싶고 소나타, 그랜저, 제너시스까지 가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의 주거 욕망이 욕구예요. 기본적. 이건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안전하기도 하죠. 자기 가족의 생명을 지켜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에요. 꼭 이게 체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거 타도 되는데 왜 큰 거 타느냐 그러는데 그건 자기 만족도 있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건 뭐예요? 가족들의 행복, 자기 만족, 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욕망으로, 본능으로 해서 이 책에 잘 쓰여 있어요. 똘똘한 한 채. 요즘 똘똘한 한 채가 슈퍼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그 슈퍼부동산이란 개념이 슈퍼리얼티가 미국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도시 성장지역이라는 잘 안 쓰는 단어. 그 다음에 핵심 입지. 입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졌다. 중심지. 핵심 입지.
그 다음에 이게 슈퍼 리얼티라는 개념이 미국의 교과서는 있거든요. 우리가 안 쓰고 이걸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용어가 뭐라고요? 예, 슈퍼 리얼, 우리말로는 슈퍼부, 그래서 제가 슈퍼 아파트란 말을 썼잖아요. 예,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예, 공부를 제대로 하면.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그게 슈퍼 부동산이다. 슈퍼 부동산이 뭐죠? 슈퍼 아파트가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가치, 아까 주거 편익 효과도 높고, 그쵸? 예, 살기도 편하고, 주거 편리성도 높고, 투자 가치. 예, 말하자면 자본 이득 가능성도 많다. 이게 슈퍼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블루칩 효과가 명품 효과예요. 블루칩이 뭐죠? 예, 그러니까 명품의 특징이 어떻다고 그래요?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안 사야지 왜 더 삽니까? 그게 예외적으로 이게 명품이에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가진 자가 너희들은 못 사지 나는 살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르메스나 롤렉스 시계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희소 가치가 높아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나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정돼. 이런 것들이 명품의 효과가 고제스 한강에서도 아까 나타나고 있다. 한남 대일에도 나타나. 대체 불가성이에요. 대체 불가가 뭐죠? 아, 이거 외에는 대체할 데가 없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블루칩과 이 베블렌 효과는 좀 달라요. 블루칩은 제가 이제 한꺼번에 막 설명을 해서 그런데 블루칩은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부동산이에요. 우량한 부동산. 그 다음에 옐로우칩이 있죠? 그 다음 우량한 거. 우리가 삼성전자를 블루칩, LG전자를 옐로우칩. 요즘은 LG전자도 좋아져서 이제 블루칩에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결정적인 것은 명품 효과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고 가격이 지금보다도 뭐 에르메스나 뭐나 요즘 뭐 디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오르기 전에 사자고 그래요. 그럼 오르면 뒤에는 또 뚝 안 사냐? 그렇지가 않고 오른 뒤에도 또 사요. 왜?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게. 그래서 사실은 자꾸 가격을 올려요. 참 안 좋죠. 그렇죠? 명품은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 가격이 아까 압구정 현대도 그렇고 포제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못 산 사람들은 나도 돈 벌면 저거 사야지 이런 욕망이 더 강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가 중요해요. 자, 이제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결론은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또 어떤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양극화 대상이 되는지 다 아시겠죠? 예, 대형이고 예, 최고급이고 뭐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런 거는 학술 용어가 아니에요. 똘똘한 한채 이런 얘기는 그냥 그런 표현을 하는 하나의 언어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8가지 오늘 올라가는 이유, 양극화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돈은 뭐 이렇게 셈이 나죠. 아, 저 사람은 그냥 100억짜리 100억이면 이 사람은 꼬마 빌딩을 사겠는데 내가 그걸 왜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옆을 사면 돼요. 이게 인접성 효과다. 오늘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부자 동네 옆에 가면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 곁에 있어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를 따라해라. 결국 같은 말이 오늘 투자의 철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했나요?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